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권한의 변화 없이 이름만 바뀌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앞으로 열흘가량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설 자리를 잃은 공연예술단체를 위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니 행정, 재정적 권한은 지금과 달라질 게 없고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란 얘기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수 100만으로 논의돼 왔던 특례시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행정 수요가 높은 도시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역시급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라는 이름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주시가 기대했던 조직 확대나 지방채 발행, 자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례시로 승격 시 예상됐던 도세 추가 지원에 있어서도 해당 항목은 창원시의 통합 과정에서 특수하게 적용됐던 사례로 이번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특례보다는 행정 재량권의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은 이번 개정안에 50만 이상 도시들이 포함된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청주시가 광역시급의 특례를 적용받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실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수박 주산지로 유명한 진천 덕산에서 갓 수확한 수박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이른 더위 탓에 첫 출하가 예년보다 사나흘 빨라졌습니다. 요 근래 아침 저녁으론 서늘하고 낮에는 30도 가까운 더위가 찾아오면서 꿀수박이라 불릴 정도로 당도가 높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원래 한 2, 3일 정도 늦춰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밤에는 춥고 낮에는 좀 많이 더워서 갑자기 이제 덥다 보니까 출하 시가 약간 앞당겨졌습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방역 마스크를 쓰기가 여간 곤욕스런 게 아닙니다. 약국에선 KF94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좀 더 편한 일회용 마스크가 부쩍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생활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로 더 많이 찾는. 거리는 완연한 여름 풍경. 가볍고 편한 옷차림에 일회용 마스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차고 숨쉬기 곤란한 것 같아서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일회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갈아주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33도와 옥천 31도, 청주 30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한반도가 날로 뜨거워지면서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발효 기준에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개념을 도입하고 폭염 예보 단계도 관심, 주의, 경보, 위험 등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사일리에 기온이 올라가 평년보다 3, 4도 높은 기온 분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예고편처럼 앞으로 열흘가량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공연 예술계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충청북도가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양반춤이 한바탕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무용수의 춤사위는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지난 5월 충북문화재단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공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무대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설 자리를 잃은 도내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민간 예술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위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한 건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고사에 가는 충북의 문화예술을 살려보자. 이래서 특히 공연예술이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연예술에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6월 한 달간 무용, 연극 등 4개 분야 총 37개 단체들이 공연을 녹화해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상영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이런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더 사랑을 갖고 이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역 공연 문화계가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 2008년에 만든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통무예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건데요. 무엇보다도 충주가 전통무예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2008년에 제정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완해 전통무예 계승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무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단체들이 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통무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울러 국립전통무예진흥원의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전통무예진흥원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유치로 충주는 국내외 무예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세계 전통무예의 역할과 기여를 연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무예의 성지가 되는 토대를 확보한 셈입니다.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 한민족의 전통 무예는 64개 종목에 국내 무예단체는 무려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온 과수 화상병이 진천까지 번졌습니다. 진천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진천 사과농가 한 곳을 포함해 모두 28곳이 추가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과수 화상병 확진 농가는 149곳으로 늘었습니다. 대웅그룹은 동물 실험에서 구충제 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과 자회사 대웅테라퓨틱스는 충북대 의대와 족제비를 대상으로 효능 시험을 한 결과 니클로사마이드 투여군의 폐 조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대웅제약 오송 공장으로 기술 이전이 완료됐고 임상용 샘플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연차대회가 오늘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오늘 연차대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2개 클럽이 새로 탄생하고 전체 회원수가 11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크고 작은 봉사사업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또 40대 김환호 총재에 이어 다음 달 취임할 41대 원종태 총재에 대한 당선 선포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40년 넘게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 유근영 개인전이 오늘 청주 성안길 복합문화공간 광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동시대 미술의 대중화를 표방해온 조이아트의 4번째 기획 전시로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표현주의가 자리 잡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근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현행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액 2억 원까지는 간이 과세자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행 10%에서 최대 0.5%로 낮아집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에 도시공원 16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매봉과 월명, 구룡, 영운공원 등 5곳과 시가 자체 예산 2,1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운천과 사직 등 11곳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